정말로 지금 현재 시점 많은 리플 XRP 투자자분들께서 걱정하실 만큼 현재 리플이 정말 위험한 상황일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현재 리플의 상황이 정말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지나가는 바람일 뿐인 건지 솔직한 생각들 이번 영상 댓글 통해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걱정하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리플 하락폭 자체가 컸었죠. 기대와는 다르게 상승 힘이 약하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플 투자자분들이 종종 놓치고 가는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너무나도 먼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스스로 정한 목표에만 매몰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얼마나 상승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상승 흐름 대비했을 때 현재 XRP의 위치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놓치고 가신다는 겁니다.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업비트 코인 정보를 한번 살펴보세요. 최근 1년간 상승률 상위 코인 순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리플은 1년이라는 시간 놓고 봤을 때 무려 400%가 넘는 놀라운 상승률로서 현재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1년 전에 혹은 그 이전에 여유롭게 진입을 하셨던 분이라면은 지금도 여전히 충분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최근에 리플을 매수하셨었거나 혹시라도 몰빵 매매 습관 때문에 올라갈 때 한 방에 전부 다 매도해버렸던 분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상승 흐름을 모두 놓치는 경우가 많으셨을 겁니다. 이미 충분히 상승한 이후에 4,000원대 중반 혹은 그 이상에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높은 평균 단가 때문에 지금의 상승률이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투자 심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상승 초반에 몰빵으로 전부 다 매도해서 수량이 없다라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상승 랠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분할 매수라는 상당히 중요한 전략을 활용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과 같이 시장이 하락했을 때 이럴 때 잘 활용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춰나가면서 비중을 늘려나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신기하게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런 경험들 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내가 사고 싶을 때 매수하면은 그 시기는 고점일 확률이 높고요. 또 반대로 내가 팔고 싶을 때 팔면은 시장이 불안해서 매도하게 되는 저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투자 심리 꼭 기억해 주시면서 감정을 컨트롤하는 원칙 매매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살려보시기를 진심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스위프트랑 리플 사이의 갈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위프트가 특정 기업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해서 통제 우려를 표명을 하면서요, 거버넌스까지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단순하게 기술 경쟁으로만 바라본다면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를 놓치기가 쉽겠죠. 오늘은 이 두 가지 거대 주체 사이의 대립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위프트의 탄생 배경부터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지난 1970년대 전 세계 은행들이 함께 만든 협동 조합 형태의 금융 메시징 네트워크인데요. 이 당시에 은행들은 제각각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해외 송금할 때 상당히 많은 비효율과 오류를 겪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은행들이 공통의 규칙을 따르는 중립적인 시스템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스위프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떤 특정 국가나 기업도 시스템을 좌우할 수 없는 중립성이겠죠. 이런 것들이 스위프트가 수십 년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철학이겠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리플이라는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의 느리고 비싼 송금 방식을 비판을 하면서 자신들의 XRP 원장 리플 레저를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게 결제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스위프트는 리플의 기술 자체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리플을 포함한 여러 가지 블록체인 기술을 테스트하면서 그 효율성까지도 검증을 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스위프트의 최고 혁신자 측에서는 조종속이 없는 엔진에 비유를 하면서 리플의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술의 속도가 아니에요. 누가 그 기술을 통제하느냐 하는 점이기 때문에 리플이 사실상 리플 레저를 주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스위프트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두고 많은 분들께서 두 가지 오해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게 단순히 느린 기술과 빠른 기술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지만 스위프트는 이미 리플의 기술력을 알고 있고요.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의 운영 주체에 대한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리플이 스위프트를 완벽하게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수십 년간 쌓아왔던 전 세계적인 신뢰, 여기에 대한 방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리플의 CEO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위프트의 거래량이 극히 일부분만 가져와도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리플이 스위프트를 완벽하게 대체하기보다는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위프트랑 리플의 갈등 자체가 하나의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혁신과 업계 전체가 공동으로 통제하는 중립성 간의 근본적인 가치관 충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거대 주체의 대립 자체가 향후의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들을 통제하는 힘이 소수의 혁신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수의 금융기관이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유지가 될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금융 지형을 바꾸게 될 거예요.
최근에 리플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바빠 보이죠. 먼저 리플이 싱가포르 소재의 결제 기업인 튠즈, 이곳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튠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다양한 결제 수단을 한데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리플이 튠즈랑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기술이 현실 세계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물길을 텄다는 의미입니다. 리플이 튠즈를 통해서 현지 통화로서 실시간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리플의 기술이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가지고 실제 금융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 결제 영역에서 그 유용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결제망을 리플의 기술로 연결하겠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그림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소식입니다. 나스닥 상장 기업인 비보파워가 XRP 리플 원장에 3천만 달러 상당의 XRP를 배포했다는 소식인데요. 그것도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수익 창출 프로그램을 위해서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수익 창출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비보파워가 XRP를 단순히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XRP 원장이라는 생태계 안에서 자산을 굴려나가면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비유하자면 거대한 유동성 댐을 건설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XRP 원장이 단순하게 결제 네트워크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예치를 하고 또 빌려주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활발한 탈중앙 금융 생태계로서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소식이 리플의 전략 자체가 얼마나 다면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튠즈랑의 파트너십은 결제 네트워크의 확장이라는 리플의 가장 오랜 목표를 구체화하는 거고요. 반면에 비보파워의 투자는 생태계의 유동성 확보 그리고 활성화라는 또 다른 중요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이 두 가지 축, 즉 결제랑 금융 생태계를 동시에 끌고 가고 있다는 거고, 한쪽에서는 현실 금융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자체 생태계 안에서의 유동성을 키우면서 그 효용 가치를 높여주고 있죠. 이런 움직임들이 리플이 단순한 스위프트랑 경쟁하는 기업을 넘어서요, 독자적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앞으로 리플의 미래를 결정짓는 상당히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고,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XRP 차트 보시면서 이런 생각들 하셨을 겁니다. 이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바로 그런 궁금증들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한번 풀어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숨고르기 중인 XRP 차트, 지금은 눈치 싸움의 구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 XRP 가격이 지금 3,900원대 부근에서 좁은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죠. 마치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면서 그 다음 파도가 오기 전에 있는 고요한 바다와도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봤을 때 노란색 선 21 이평선, 그리고 그 아래 가격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는 뚫지 못하고 있고 중기 추세는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마디로 사고 싶어하는 사람과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눈치 싸움의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눈치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차트의 아래 부근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RSI 지수입니다. 이 지표가 매수세랑 매도세 중에 어느 쪽이 더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43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죠. 50 아래에서 힘없이 움직인다는 것은 현재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 에너지가 없다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바로 아래 MACD 지표를 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보이는데요. MACD 지표는 추세의 강도와 전환을 보여주는데 지금 파란색 막대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락세의 힘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돌아선 건 아니겠지만요, 머지않아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래에 있는 거래량을 살펴보면요, 최근에 거래량 자체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시장의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죠. 그럴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요함이 깨지는 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핵심 지지선과 저항선을 명확히 아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저항선이 바로 4,070원 부근이고, 이 구간들이 21 이평선이 위치한 곳이자 최근에 가격이 몇 차례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밀려 내려왔던 자리입니다. 이런 선을 강력하게 돌파하고 안착을 해준다면은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의 전환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지선은 지금 가격보다 조금 아래 수준인 3,700원입니다. 이 가격대가 지난 몇 달간 여러 번 바닥을 하게 했던 강력한 지지선이고, 만약에 이 선이 무너진다면 단기적으로는 하락폭 자체가 깊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200일 이평선 그리고 바로 3,500원 부근은 장기적인 추세를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반등할 가능성도 높겠죠. 지금은 섣부른 예측보다는 이런 핵심 가격대를 중심으로써 매수랑 매도 포인트를 잡아가는 전략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숨을 고르는 이 순간 우리는 그 다음 움직임을 차분하게 기다리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소식이 캐시우드랑 관련된 이슈인데요. 파괴적인 혁신 투자의 대명사로 불리는 월가의 거물 캐시우드가 최근 또 한 번의 파격적인 행보로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기업 비트마인에 3억 달러라는 거액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현재 시점 주가가 최고가 대비 70% 넘게 폭락했고요. 영업 손실까지도 기록하는 기업에 왜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과연 캐시우드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건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비트마인을 그냥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평범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캐시우드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여요.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단순한 채굴 기업을 넘어서 미래 금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금고이자 차세대 온체인 자산 운용사입니다. 비트마인이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다른 채굴 회사들과는 다르게 이더리움에 집중하는 독특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채굴과 자금 조달을 통해서 무려 179만 이더리움을 보유하면서 전 세계 최대 이더리움 금고라는 독보적인 위상까지도 구축을 한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공급량의 5%를 장악해가지고 이더리움 생태계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겠다 이런 야심을 드러낸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인데요. 캐시우드가 바로 이 지점에서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나 현재 영업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축적하면서 미래의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이런 비트마인의 본질적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마인의 위험성인데요. 비트마인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왔었고 매출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죠. 거기다가 주가 매출 비율이 18배에 달하면서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낙관론자들 측에서는 막대한 이더리움 보유량 그리고 거물 투자자들의 지원을 근거로서 이런 프리미엄이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요.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프리미엄입니다. 회사의 수익성이 아직 낮고 이더리움 가격 변동에 따라 기업 가치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캐시우드의 투자가 파괴적 혁신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는 공격적인 베팅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캐시우드의 비트마인 투자는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이 투자가 앞으로의 금융시장이 어디로 향할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의 핵심은 미래 금융시장의 거대한 가치가 채굴이라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가지고요. 디지털 자산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하는 금고의 역할로서 확장될 것이라는 비전인데요. 그리고 비트마인이 바로 그 새로운 역할의 선두 주자가 되겠다라는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트마인을 보면서 단순히 주가를 예측하기보다는 캐시우드가 바라보는 미래의 금융의 방향성, 즉 이더리움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자산 금고의 시대가 정말로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코인 시장 흐름이 10번 중에 8번, 즉 80% 확률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시장은 통계적 약세장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이번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은 피한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후속 매수 종목 타점 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 모니터링 중에 있는 상황인데 잠깐 눌리는 시장일 뿐이지 대세 상승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한 비중 그대로 현금으로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눌림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후속 종목 득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풀 XRP에 대해서도 단기 고점 구간인 4,850원 라인에서 매도한 물량들 현금 비중 활용해서 저점에서 담아가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걸어놨었던 분할 매수 가격 정확하게 체결되면서 XRP 고점에서 정리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단기 저점에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단기 목표가 매도 타점 그리고 단기 매수가 분할 매수 타점들을 동시에 드리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XRP 리플 우상향이라는 흐름 안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자체가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파도를 활용하셔가지고 고점에선 팔고 나오고 저점에서는 물량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했다가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